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분들이 90% 이상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고여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40대 아재들이 타겟입니다. 여성분들의 세계는 저는 모릅니다. 남자들만의 세계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나는 어떤 재미로 내 인생을 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운동을 좀 해라. 이제 니도 살려면 운동할 나이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 찾아보기 시작해요. 수영이나 다른 스포츠 같은 건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의 장점은 뭡니까? 어릴 때 탔거든. 자전거는 다들 탈 줄 압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자전거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타면 심폐훈련과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고 있는 하체 근육에도 운동이 된다. 사무실에서 맨날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다가 야외 나가서 햇빛을 받으며 힐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전거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왠지 자전거를 타면 20대 때 나의 그 건강, 나의 튼튼했던 대퇴근, 종아리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래서 전동이 어쩌고 뭐 울테그라 어쩌고 듀라가 어쩌고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유튜버가 추천하는 한 100만원 선 정도의 자전거를 먼저 구입을 합니다. 105 기계식의 뭐 한 반 카본 정도 되는 입문형 로드 자전거를 사게 되겠죠. 아주 비싼 로드 자전거를 보면서 이 정도면 그래 자전거 타고 다닌단 말이야. 돈 많나? 2,000원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 아마 입문하시기 전에 한번 하셨을 겁니다. 했어 안 했어? 그래서 100만원 정도 입문용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타면서 한강을 달려봅니다. 생각보다 한강을 타니까 너무너무 좋아. 맨날 그 깜깜한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시리 두드리고 있다가 한강을 나갔더니 아유 젊은 처자들 러닝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탑니다. 야, 우리 서울의 자전거길이 이렇게 좋았던 것인가? 내가 모르던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맨날 소주 가서 소맥이나 마시고 했었는데 이 자전거 열심히 타서 나는 건강을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따릉이 일반 어르신들 타는 일반 자전거 지나갑니다. 쟤네들이 tele가지고 지금 무슨 자전거를 탄다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강을 달려봅니다. 어디선가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나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동고에 지나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라는 소리가 저 멀리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옆에서 굉장히 쫀쫀한 자전거복을 입은 동호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휙휙휙휙 지나갑니다. 나는 방금까지 내가 따릉이랑 어르신들 다 제꼈는데 쟤들은 뭐지? 라고 하면서 왠지 비싸 보이는 자전거와 비싸 보이는 장비를 풀 장착했던 동호인들이 제 옆을 지나간다고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얘들이 어디 갔나 하는 순간 엉덩이가 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호인들이 하는 팩주행을 보며 저건 대체 뭐지? 저는 매너 없는 놈들이라고 분명히 한 번은 욕을 합니다. 저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되죠. 왜? 나도 저렇게 동호인들하고 같이 타면서 팩주행하면 빨리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문한 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됐을 때 자전거 동호회를 검색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자전거 동호회 가서 적응하고 모르는 사람도 부대 끼고 막 이런 것도 좀 싫은데 동호회 가입을 해야 되나? 근데 또 가면 또 같은 취미 있는 사람들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만나면은 같이 또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지루했던 내 삶에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한 달이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드론라이더 채널을 봅니다. 어이, 이상한 떡대 새끼가 맨날 자전거 동호회 얘기를 맨날 하네.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 드론라이더 구독 안 하고 댓글만 구독하시고 보세요. 구독은 안 눌러줍니다. 왠지 정이 안 가, 남자 유튜버는. 드디어 입문한 지 석 달 차 자전거 동호회를 들어간다고 결정을 합니다. 또 버벅입니다. 가입 인사라는데 가입 인사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닉네임하고 이름을 써라고 해도 닉네임만 쓰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4, 5명입니다. 아저씨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동호회에 드디어 가입을 해서 두근두근한 첫 모임을 나갑니다. 드디어 나는 자전거 동호회 첫 모임을 나가게 된다. 졸라 어색할 것 같은데. 참석 댓글을 달 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번 빨리 보니까는 내가 한 25는 빨리 놨던데 정도 가면 가면 3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첫 참석 댓글을 초급에 달고 두근거림 반,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자전거 동호회를 처음 나갑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신입 회원 드론라이더입니다. 야, 신입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색합니다. 첫 팩주행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10명 중에 8명이 겪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분명히 초급은 25로 간다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이게 25. 25를 25라면 25라고 했던 초급 저는 35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기당한 그런 느낌. 존심이 있어서 페달 놓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침을 삼키면서 아주 힘들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5라고 했던 첫 벙에서 흐르고 존심이 크랙 가고. 하지만 여기서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흘렀으니까 쪽팔려서 이제 동호회 못 가겠네. 나쁜 새끼들 나한테 사기치고 바로 저 자전거 동호회 저기 안 좋은 악습이구나.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집에 가면서 뿌듯해합니다. 내가 입문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얘도 35 좀 따라갔다 이거. 이 자전거에 천부적인 재능 있는 거 아니가? 이 땀방울 그리고 군대에서 느꼈던 그런 전호회 같은 이 팽나.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안 흐르고 엄청 오랫동안 붙어갔던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는 동호회를 안 나가가 아니라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왠지 내 얘기인 것 같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입문한 지 약 반년 정도 되는 30, 40대 아저씨는 한 가지 본인의 목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평속 30을 찍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가졌어 안 가졌어? 그래서 평속 30의 꿈을 가지고 동호회에 나가서 같이 탑니다. 우리 선두가 오늘 35로 쉐리 끌어주네. 35 와 좀 더 따라갈만 한데 35 따라갈만해. 야 35 그럼 오늘 평속이 35인가? 35로 50km를 쉐리 달렸지만 결국은 평속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럼 평속 30을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을 가집니까? 입문 이제 했는데 평속 30 찍었네. 동호회 와가지고 팽락하긴 했지만 내가 지금 평속 30 찍었다 이가. 내 목표를 이뤘네. 좋아, 다음 도전은 혼자 평속 30 한번 찍어보겠다. 큰 꿈을 가지고 혼자 평속 30을 찍으려고 밖을 나갑니다. 팽라에서 30을 찍었다고 혼자 솔라로 평속을 30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세상입니다. 혹시 역풍이었나?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아마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자덕이 가지는 가장 큰 병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됩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자전거가 입문용 자전거기 때문에 평속 30을 못 찍는 거야. 기변을 할 때가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차에서 8개월 정도 사이에 기변병이 옵니다. 기변병 오는 케이스는 뭐가 있다? 아까 말했던 얘가 실력이 늘지 않고 평소 30을 못 짓는 이유가 자전거 때문이야. 두 번째, 자전거 동호회에서 타고 왔던 수많은 반짝반짝한 기함들. 내가 처음 입문할 때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저 또라이들 미친놈들 아니야. 2,000만원짜리 자전거 탄다고 하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야,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기변하기 위해서 내가 붙일 수 있는 모든 핑계와 타협 그리고 비상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거 드론나이드가 얘기하던데 그 자전거 1,000만원 사가지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게 병원비 아끼는 거 아니냐. 나나임 말에 꽂혀서 드디어 전동의 풀카본의 중기함의 자전거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기변을 시전해서 드디어 나도 중기함, 기함 자전거의 유저가 됩니다. 기함을 산 순간 바로 평속 30을 찍을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들인 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평속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현타도 찾아오죠. 1,000만원짜리 샀는데 100만원짜리보다 그래도 3배는 빠를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쓴 돈이 아까워서 자전거를 또 열심히 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평속 30을 찍습니다.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병이 생깁니까? 스트라바, PR, 거리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달렸던 이 구간에서 PR은 누구고 콤은 누구며 내가 오늘 97km 탔는데 3km를 채우면 100km인데 세 자릿수인데 라고 하면서 동네를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km를 채웠습니다. 나 오늘 100km? 평속이 28이 나왔습니다. 가서 파주 평지기를 또 쏘기 시작합니다. 평속 30을 채우기 위해서 스트라바를 보면서 저 친구가 기록을 깼네? 참을 수 없어. 그 친구 기록을 깨기 위해서 눈빛을 번쩍이며 속도와 파워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몸도 오르고 장비도 갖춰진 상태에서 남들이 많이 가시는 유명한 코스를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용문속초, 그 다음에 뭐 랜도 200 입문한 지 한 1년차 2년차 정도 됐을 때 아마도 자전거를 열심히 탔다면 무박부산 정도는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자전거의 열정을 막 불태웁니다. 무박부산 갔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친놈아, 차로 랭도보다 자전거로 한 번도 안 타고 가는 또랑이야. 미친놈들 아니야. 남들이 뭐라 하던가 말던가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이뤘던 목표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몸이 바짝 올랐는데 겨울이 찾아왔어. 이 겨울에 내가 자전거를 안 타면 내가 올려놨던 이 몸이 다 내려갈 것 같아. 2주면은 초기화 된다는데 이제 아카데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워서 극한까지 도전해 보겠어. 나의 한계에 부딪혀 보겠어. 아카데미와 로라를 사서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자전거에 반 미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봄이 와서 나보다 잘 타는 사람들을 사교육과 겨울 내동안 로라를 타서 올려놓은 몸으로 밟아줍니다. 내 몸이 올라 노력을 해서 이기고 쟁취했다. 무박부사에서 느꼈던 성취감과 또 다른 성취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온 지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됩니다. 정말 자전거 초보 입문용 자전거에서 추리링을 입고 자전거를 탔던 아저씨가 어느 순간 건강해졌겠죠. 살도 많이 빠지고 비싼 기암 자전거와 풀 장비 그리고 그만큼 노력해서 좋아진 자전거 실력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고요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 가입한 회원들을 보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이씨, 저 새끼 져서 변속해야 되는데
아이씨 저 무슨 알루리를 끼고 와가지고 씨발 탄다고 아이씨 저 타이어를 지금 어디서 사가지고 저 타이어 꽂고 와가지고 탄다고 그리고 왠지 새롭게 들어왔던 신입들 25로 가자고 꼬셔서 40 정도로 달리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방 25로 가요. 초보님들 많이 오세요. 우리 꽃 날리는 거 구경하면서 천천히 한강길 갈 거예요. 벙 많이 참석해 주세요. 라고 벙을 치고 초보자들이 들어왔을 때 낚였다 이것들아. 25는 개뿔 한 발로 가도 25로 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37.9로 가주겠어. 내가 오늘 너희 초보들 요 아라뱃기 편 다 찍어줄게. 가자 초보봐. 처음 입문해서 자전거를 즐겼던 추리링 아저씨는 고요갑니다. 오늘도 고요갑니다. 고인물이 돼서 다음 초보를 조지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셨다면 여러분들은 고인물입니다.